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5월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강좌 주제는 출사 시에 무엇을 찍나, 어떻게 찍나, 왜 찍나를 가지고 인문학 관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스태킹 시연, 겹치기죠. 또 초점 파노라마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초대작가 박병식입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주장은 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신 분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5월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인문학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과학이자 예술이고 인문학이다. 사진은 모사가 아니고 재현이다. 사진과 인문학이 만나면 어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적 표현으로 4차원을 느끼게 하는 작업이다. 사물에 있는 피사체는 3차원의 이미지지요. 이것을 2차원의 평면에 표현을 합니다.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4차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4차원이란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감성, 느낌 등 사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세계는 정신적인 거지요. 사진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4차원의 소통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 출사 시에 무엇을 찍을까? 어떻게 찍을까? 그리고 왜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끔 출사 시에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등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찍나, 어떻게 찍나는 물어보는데 왜 찍나는 아무도 의문이 없었다. 해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무엇을 찍나?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를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촬영대회, 동호회 출사, 그냥 심심해서? 먼저 심심해서 왔다면 그러면 심심사진을 찍으세요. 심심사진이란 실험사진도 해당됩니다. 바람을 찍는다든지 고스트 놀이를 한다든지 다중 촬영을 하든지 타임랩스를 찍든지 또는 평소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사진놀이를 하면 되겠죠.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서 왔다면 그것도 목적이 있죠. 야생화, 노루기, 복수초, 바람꽃, 할미꽃 등 만약 풍경이면 일출, 노을, 단풍, 물안개, 계곡 등 다양한 어떤 주제로 모여 출사를 왔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찍나요? 하고 물어보면 저의 주장은 파노라마로 찍어라. 근접 촬영 시에는 뭘 찍습니까? 라고 하면 역시 초점 파노라마로 찍어라 합니다. 보통은 마크로 렌즈를 많이 쓰지요. 이럴 때 초점 파노라 촬영 방법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 번에 초점이 꽃잎, 줄기, 잎새에 다 초점을 맞출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줄기에도 하나 맞춰 찍고 대에도 맞춰서 찍고 이렇게 봉우리에도 맞춰서 찍고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이것을 초점 파노라마로 하는 거죠. 포토샵의 초점이 맞는 부분만 겹쳐서 보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포토샵에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사체와 거리가 일정해야 합니다. 또한 화각이 일정해야 합니다. 약간의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촬영 대회에 왔다면 그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제에 충실해야겠죠. 그리고 가끔 내 사진도 찍으세요. 촬영 대회는 나의 사진 촬영 테크닉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나의 사진 세계관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촬영 대회나 공모전 출품은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 즉 요강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즉 남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죠. 심사위원이 좋아하는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전은 내가 사진을 찍어야 할 동기는 되지만 너무 빠지면 나의 사진 세계관은 확장되어 나가지 못합니다. 하여 주최 측 사진도 찍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사진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그 어떤 그 작품관이 발전하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 어떻게 찍나요? 여기서 대답이 멈칫합니다. 자유롭게 찍어요. 그리고 나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걸 대답이라고 하구냐? 자유로운 촬영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많은 고통, 시행착오 등을 겪어야 비로소 얻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라는 것을. 자유의 법은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행위가 타인, 타물에 욕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당한 내공이죠. 저도 이 정도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자, 어떻게 찍어야 하는가? 중요한 거지요. 만일 풍경이라고 하면 저는 원경, 중경, 근경을 살펴봐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파노라마로 찍어라 합니다. 파노라마를 찍을 때 주의할 점은 근경은 왜곡이 심합니다. 원경은 파노라마로 찍어라. 중경은 하나의 콘텐츠로 찍어라. 근경은 너의 마음을 담아 화각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마음에 차는 작품을 찾아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만일 야생화 촬영을 위해 왔다면 역시 원경, 중경, 근경을 살펴보라 합니다. 이 또한 파노라마로 찍어라 하지요. 아니, 접사에서 무슨 파노라마입니까? 하면 접사에도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근접 촬영에 파노라마로 찍어라 한다면 당황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파노라마 촬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초점 파노라마가 있지요. 보통은 접사 촬영할 때 마크로 렌즈를 많이 쓰지요. 100마, 105마 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100마나 105마는 그냥 100마, 105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 300에서 500mm 렌즈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 화각에 벚꽃 한 송이 꽉 찬 사진이 촬영되지요. 500mm로 촬영해도 이렇게 촬영되지 않지요. 해서 한 화각에 초점을 이동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예, 꽃잎 여러 송이가 있을 때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초점 이동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여러 작품이 되겠죠. 최소한 2작품 이상 될 것입니다. 해서 포토샵에 올려서 스택 기능으로 초점이 맞는 부분만 합치는 것이죠. 이때 촬영은 수동으로 초점 링을 돌리면서 촬영해야 용이합니다. 여기서 장노출에 대해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갯벌, 민물, 썰물, 사람 이동, 새나 철새 이동, 전깃줄에 줄지어 앉아 있고 나는 새가 함께 이렇게 나르는 새죠. 연출해 주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오랜 장노출은 자칫 밋밋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더욱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노출을 주어야 하는 민물, 썰물 사진도 할 수 있다면 장화를 신고 화각 안에 들어가서 잠시 멈추어 있다가 나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화각을 흔드는 것도 멋진 연출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노라마로 찍어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노라마 촬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화각에 대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광각 렌즈가 필요하다. 물론 광각 렌즈로 찍어야 할 사진이 있죠. 하나 내가 파노라마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파노라마로 촬영하는 방법을 즐겨 한다면 70mm 가지고도 24mm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화각이. 그러니까 한번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진을 찍나? 이제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좀 복잡하지요. 해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진을 왜 찍어요? 그냥요. 좋아서요. 찍어서 뭐 해요? 그러면 생각하다 마시는 분도 있고 지인들에게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회나 어떤 소속된 사진가분들은 좀 다르더군요. 공모전, 전시회 등 어떤 자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이야기들이 있지요. 뭐냐면 사진을 찍으러 올 때 참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지요. 그럼에도 끙끙거리며 가지요. 그러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를 쓴 사람은 시를 쓰면서 또는 읽으면서 자기 정신세계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희열을 느낍니다. 사진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자기 정신세계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촬영하는 순간에는 아무 잡념이 없다는 것을, 오로지 목적했던 바에 대한 촬영에 집중하는 것이죠. 즉 정신세계의 무아지경은 아니지만 집중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하여 피로도가 줄어들지요. 이것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찰칵찰칵찰칵 이 소리에 집중도가 상승하고 내면의 스트레스가 확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어때요?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출사를 갔다 오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 카메라에는 제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초점 파노라마, 풍경 파노라마, 또 흔들림 사진, 타임랩스, 동영상 등 놀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물론 컴에다 올려놓고 10여 년간 들여다보지도 못한 사진도 많지요. 그러다 열어보면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지요. 여러분 사진을 왜 찍나요? 그냥 즐기려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려고? 만일 나 자신이 세계적으로 사진으로서 어떤 그 명성이라도 얻고 막 하시려면은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지요. 우리 딥하게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있지요. 작가란 메리트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지인들 만나고 하면서 정신적 자양분까지 얻지 않나요? 사진을 왜 찍나?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내 뇌에 자양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은 보너스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훨씬 즐거울 겁니다. 작가, 전문 작가, 초대 작가, 추천 작가, 초대 작가 등이 있죠. 사진 예술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즐겁고 화이팅 넘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스태킹은 포커스, 즉 초점이 맞는 부분만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하는데요. 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서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세요. 물론 이게 2장이 될 수도 있고 석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가볍게 2장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2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2장을 가지고 스태킹 하는 방법은 요 사진을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가 있고요. 포함 가져오기라는 한 번에 2-3장을 한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에 가서 스택으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택으로 불러오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찾아봐서 선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2장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건 방법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진 2장을 따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따로 불러와서 여기다가 사진을 얹어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클릭해서 쭉 와서 여기다 딱 되면 사진이 딱 바뀌죠. 바뀌고 여기다 딱 얹으면 샤프트를 누르고 여기다 딱 놓으면 센터에 딱 맞습니다. 딱 맞죠. 요 밑에 거는 요런 사진이죠. 위에 게 초점이 꽃봉오리에 맞는 사진이고 밑에 거는 잎새에 맞는 사진이죠. 요 잎새하고 꽃봉오리 맞는 부분만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2개가 이제 얹어졌어요. 근데 2개가 지금 조금 이렇게 틀어졌죠. 여기가 틀어진 거를 요 부분이 이제 서로 틀어진 거를 이렇게 보면 눈 껐다 켰다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딱 이렇게 옆으로 틀어졌죠. 요거를 이제 맞추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맞춰야 되는데 이걸 정렬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2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그 열쇠 있는 부분을 요 부분 요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요 클릭하면 됩니다. 요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선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위에 것도 선택을 합니다. 하고
이제 요 파일로 갑니다. 요 파일 편집이죠. 편집. 요 편집으로 딱 요 편집으로 이렇게 딱 갑니다. 여기 편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 꺼내 레이어 자동 정렬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얼라인 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해석을 해서 자동 정렬로 되어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뜨죠. 그럼 이 확인을 다른 거 건드릴 것 없이 다른 데가 만약 선택되어 있으면 자동에다 놓으시고 이거 선택하면 안 되죠. 자동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탁 이렇게 돌아가죠. 아래 위로 한번 해볼까요? 딱 보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초점 맞는 영역과 초점이 안 맞는 영역이 바뀌는 것만 보이죠. 아까는 이렇게 좀 돌아갔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편집으로 갑니다. 가서 아까 여기 자동 정렬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밑에 거 레이어 자동 혼합인데요. 영문 버전에서는 어토 브랜딩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토 자동 혼합이죠. 브랜딩 모드라는 게 혼합하고 섞는 거니까, 그래서 혼합 모드를 클릭하면 이런 또 창이 뜹니다. 내용 인식이라고 이렇게 있죠. 있고 요 위에는 연속 톤 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연속 톤 재현은 이게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잘못 찍었을 때 색깔이 많이 틀릴 때 그 부분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고요. 요 내용 인식은 요 위에 여기 투명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아까 들어가면서 요거를 요 주변에 인식을 해서 이걸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체크해 놓는 게 뭐 큰 상관이 없으니까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쫙 됩니다. 요 밑에 요 초점 봐요. 막 맞죠? 아래 여기가 탁 맞았습니다. 어때요? 요거 딱 그리면 여기가 채워졌죠. 이렇게 채우는 거와 이렇게 누르면 채워졌죠. 다음에 요걸 딱 눈을 끄면 요만큼만 갖다 쓴 거예요. 요 사진에서. 그러면 밑에 거 끄면 밑에 거 요만큼만 가지고 온 거죠. 해서 초점 맞는 영역만 이렇게 딱 갖다가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맞춰 놓어서 요거를 선택을 딱 하고 컨트롤 알파벳 E 아시죠? 컨트롤 E를 누르면 이렇게 착 붙습니다. 착 붙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 잘라버리면 되니까 요거는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요만큼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렇게 잘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해서 요렇게 한번 요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스태킹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다른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찍은 사진으로 아까는 시연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누워있는 사진으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사진 2장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까는 이렇게 불러왔죠. 이번에는 스택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스크립트로 가서 밑에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가 있죠.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찾아보기로 가서 요 2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2장이 불러왔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쪽으로 2장이 딱 올라와서 착 겹쳐지게 됩니다. 겹쳐졌는데요. 보면 요 부분이 흐릿하죠. 여기도 흐릿. 그리고 여기가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밑에 거는 요걸 딱 끄면 눈을, 자, 요 사진 어떤가요? 요 사진은 여기가 흐릿하죠.
요쪽이 초점이 맞았습니다. 그죠? 여기가. 해서 요 초점 맞는 부분과 또 위에 요 머리 부분, 요 맞는 부분, 요 부분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스크립트에서 스택으로 8일 오기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갖다가 끌어다가 겹칠 필요가 없죠. 여기 선택만, 레이어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거 선택을 딱 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클릭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에 가서 이제 정렬을 해야죠. 아래 위를. 그래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문 버전은 말씀드렸죠. 오토 얼라인 레이어라고요. 자,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요. 요 자동에다 그냥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딱 사진이 길어졌죠. 얼마큼 길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요만큼 길어진 겁니다. 그죠? 밑에 거 또는 요만큼 길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서도 모양이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거나 서로 주밍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가 맞춰줍니다. 파노라마처럼요. 그래서 초점 파노라마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혼합을 해야죠. 요 블러가 된 부분과 여기 선명한 부분, 요 블러된 부분은 선명한 사진을 끌어올려야죠. 자, 편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오토 브랜딩 레이어로 갑니다. 클릭하고 여기서도 이제 연속 톤 및 재현은 아까 설명드렸죠. 요 서로 이렇게 붙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고 내용 인식도 요거를 해준다. 요거 뭐 잘라내도 그만이지만 또 잘라내서 안 되는 사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은 쭈르륵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결합이 되면서 결합된 사진을 맨 위에다가 레이어로 탁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어때요? 결합됐죠? 네? 쫙 결합이 됐습니다. 여기 또 내용 인식을 해서 딱 채워줬고요. 이쪽도 채워줬고 이쪽도 채워줬고. 자, 여기서 선택된 부분 해제 컨트롤 D 딱 누르면 해제가 되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요만큼이 채워졌고 밑에 거는 한번 눈을 꺼볼게요. 야, 요만큼을 불러온 겁니다. 그죠? 필요한 사진이죠. 또 그 밑에 거는 반대로 딱 누르면 그만큼 왼쪽 이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싹 불러온 거죠. 이렇게 싹 이게 참 똑똑해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요 4개 선택을 3개 딱 하고서 컨트롤 E 그리고 필요한 만큼 여러분이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노라마 연결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노라마 촬영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줄 촬영, 2줄 촬영, 3줄 촬영 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잡고 연습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한 줄 촬영을 하고 그 밑에 또 한 줄 촬영 나갈 때는 좌우로 겹치기도 해야 되고 상하로 겹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3줄 촬영을 할 때도 역시 같이 겹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5분의 1 이상 겹치기를 해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하니까 참고해서 촬영하실 때 조심해서 촬영하시고요. 수평이 틀리지 않고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한 이미지를 인식해서 연결해 주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막 촬영하다가 중간에 어느 한 군데 빼먹은 것 같다 싶으면 다시 그곳에 하나 또 촬영을 하세요. 하시면 주밍 하지 않고 뭐 이게 카메라 내가 앞뒤로 이동하지 않는 한 그것도 역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촬영을 하시고요. 사진 찍은 사진을
브릿지에서 이제 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서 쫙 열려 있는 상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릿지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브릿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있는 데 가서, 내 사진 저장했는 데 가서 이제 체크를 하죠. 이렇게 4장을 이제 샤프트를 누르고 첫 번째 클릭한 다음에 마지막 클릭을 하면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맨 상단에 도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도구로 가서 툴이죠. 영어로는 도구에 가서 클릭을 하면 이런 대화창이 뜹니다. 여기서 포토샵이라는 곳에 가서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오른쪽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 포토 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포토샵으로 열리죠. 여기서 이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확인을 하면 약간 삐뚤어진 사진은 이제 투명 레이어가 막 생기죠, 주변에. 그래서 그걸 요 내용 인식을 체크를 하면 그 투명 영역을 싹 채워줍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고 쓰시고요. 저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불러오는 거를 또 시연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파일에 가서 자동화에 가서 포토 머지 여기로 탁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창이. 그럼 여기서는 아까 거는 브릿지에서 선택을 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채워져 있고, 요거는 사진을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창만 뜹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로 클릭을 해가지고 내 사진 저장하는 데를 가서 요 4개를 딱 클릭을 합니다. 딱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착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역시 내용 인식을 비네팅 제거할 수 있는 건 하셔도 됩니다. 만약 주변에 시커멓게 나오는 거 있다면 다시 시도를 할 때 비네팅 제거를 누르면 주변에 이제 외곽에 이제 거뭇거뭇한 것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내용 인식을 체크해 놓으면 그 투명 레이어 부분이 빈 공간을 다 채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파일 저장하는 데서 꺼냈잖아요. 요거 취소를 하고, 이제 파일을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로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보정을 딱 해서 이렇게 열려 있죠. 하나, 둘, 셋, 4장이 이제 10장도 되고, 20장도 되고, 저는 한 30장도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그게 다 이렇게 꺼내서 보정을 해서 꺼내다 보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 열려 있는 상태로 파노라마로 또 불러볼게요. 그 역시 파일에 가서 자동화에 가서 포토 머지를 엽니다. 이렇게 열면 여기 찾아보기가 있고, 여기 열린 파일 추가가 있죠. 열린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린 파일이 일로 다 올라와요. 파노라마로 연결된 사진들이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정해 갖고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동화에 가서 포토 머지에서 이렇게 열린 파일 추가해 가지고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쫙 거기서 붙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레이어 우측에 4장이 쫙 겹쳐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용 인식을 해서 탁 서로 연결해서 붙였습니다. 붙는데요. 아까 요 상단에 요 투명 약간씩 틀어진 사진은 요 투명 레이어가 생긴다겠죠. 요거 내용 인식 체크를 하면 요게 탁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E 딱 누르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 시선에 맞는 만큼 크롭을 해도 되고요. 해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